다 들어갔어요. 아, 내가 커피 다 마셨나? 다 마셨지. 애정 떴어요? 예정이 아직 빨간불은 안 돼. 이제 들어왔다. 아, 오늘 머니투데이 2025년도 12월 9일자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직격, 위법 종교단체 해산, 재산은 정부의 기소. 나는 이 통일교에 대한 이재명 위법 종교단체 해산에 대해서 나는 쌍술 들고 환영해요. 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단 종교는 전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서 한 핵 한 자리에도 틀리게 전파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025년 12월 9일자 기사 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직격 위법 종교단체 해산 재산은 정부의 기소에 대해서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하여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란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 몰수까지 거론했다. 그 하나님의 정상적인 그런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이단 종교가 그 뭐 하나님 자기가 그 종교 이 그 뭐라 하죠? 종교 지도자가 그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다. 위법한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은 물론 재산 몰수까지 거론했다.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반사회적 행동을 하면 제재가 있다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 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을 한 핵이라도 틀리게 전파하는 자는 다 죽인다고 그러잖아 성경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 종교들이 그 성도들의 돈을 그 집을 그냥 가정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 성도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큰 부를 이루면서 뭐 건물을 엄청나게 지어대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저기 뭐 하나님이 돼버린 그런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에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조처범은 민법 38조 적용 문제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종교단체든 뭐가 됐든 간에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이 대통령이 민법상 해산 사유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해산 후 권한은 소관 부처에 있는 것인가 어느 부처인가 등을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 권한을 가진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라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해산 후 종교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냐 묻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관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그 성도들한테 뜯어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노동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가정 파탄범이면서 그 사유 재산을 착취해가지고 이런 못된 짓에 쓰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교라는 말을 쓸 수도 없죠. 이건 앞서 이 대통령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조 처장을 대상으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교 분리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를 방치하며 헌정 질서가 파괴일 뿐 아니라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종교 정치개발 행위를 엄단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이 성경 말씀에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 로마 교황청이죠. 그러다 이제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시한 사람한테 왕에다가 사울 왕에다 기름을 부어서 그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 왕의 머리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죠. 그러나 사울 왕은 전부 그 하나님의 그 종 하나님의 사무엘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왕에게. 신정 정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이 정치하는 신정 정치. 그 전에는 신정 정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정치에 왜 대통령 정권이 바뀌면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이단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카톨릭이라든지 기독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창조 주신 하나님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종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이 세상을 창조 주신 창조주 하나님 말고는 뭐 카톨릭이라든지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분파돼서 나가사는 것들이 성경을 갖다가 오도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따고 각색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 책을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은 전부 하나님 뜻에 어긋나죠. 본래는 신정 정치에서 신이 이제 나라를 치리하다가 그다음 인간에게 이렇게 인간 왕을 세우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그때 당시 사울이나 다윗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날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다윗의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인간들이 다 인간의 왕이 필요하지 신정 정치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그 사울을 외모가 잘생기고 아주 덩치도 크고 잘생긴 사울을 인간이 원하는 왕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니까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갖다가 또 기름 부어서 또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단이 득세하고 뭐 나라를 무너뜨리고 한 가정들을 다 가정의 재산을 뺏어버리고 그 가정이 파괴시키고 이런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들은 돌로 쳐 죽이라 하는데 지금 어떤 정부도 이단들을 갖다 처리하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 법을 어기고 이렇게 정치가운까지 돈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파탄내서 모은 돈으로 가지고 이렇게 정치까지 개입하면 이건 참 무지가 많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는 안 했더라도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단 종교를 이렇게 해체시키고 그거 우리 국민한테 뺏어간 거 그거 다 국고에다가 넣는 건 나쁘지 않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 부분은 잘한 건 잘했다. 이재명 정부가 잘한 것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국민이 우려한 부분도 있어요. 이 뭐 사법을 가지고 이게 사유화시키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78년 동안을 이어온 검찰을 갖다 해체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그냥 청와대를 없애버리고
저기 저 뭐 용산에다가 뭐 대통령실 할 때 우리 국민은 다 반대했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다시 그 청와대로 올리는 거 어디 미국의 백악관은 맨날 대통령 바뀐다고 그 바뀝니까? 끈덕지게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는 청와대인데 왜 갖다 용산에 해서 이 날을 치고 임기 5년도 못 채우고 3년 만에 나옵니까? 이 뭐 이단 뭐 종교 통일교 해체시킨 것에서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잘하고 있다. 이것은 종교계에서도 행동을 못했을 뿐이지 전부 다 이단 성도들이 이단에 빠질까 봐서 걱정을 많이 하죠. 이 대통령이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종교 정치개혁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거 잘했다는 것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특정 종교를 언급하신 거 아니다. 뭐 통일교 말고도 한 두세 네 개 우리나라에 문제가 많은 이단 종교가 있어요. 통일교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대통령까지 흔들고 뭐 정치 뭐 저기 거물들을 돈을 줘서 다 무너뜨리고 영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나한테 뭘 받아내려고 이단들이 와서 많이 흔들고 그러는데, 정교 분리는 우리 헌법에도 명기된 조항인 만큼 만약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한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법제처장에 알아봐 달라고 지시한 것이고, 그 조치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나단 선지자라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한테 대통령한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의 한 성경에 다 기록돼 있죠.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 300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특정 사례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오랜 고민 끝에 내놓은 질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이단이 와서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 와서 난리를 쳤잖아요. 나는 그런 집단 들어오면 다 지워버렸어요. 뭐 영부인 이름으로 들어와서 막 뭐 이렇게 블록에 들어와서 이런 그거 하고 그런 것은 이렇게 정치 거물들한테 돈 주면서 접근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돈으로 아주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이단 종교 집단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정상적인 카톨릭이라든지 기독교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를 부추겼다는 의심받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뭐 기독교에서도 정광훈을 갖다 목사 아니다라고 내 던져준 그런 상황에서 정광훈뿐만 아니라 전 누구예요? 전환길이라든지 좀 도를 넘어갔다.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윤석열인데 이재명을 떠나서 국가에 도움이 안 된 짓을 하고 나라를 흔드는 거. 어제는 뭐 광화문에 가서 민주당 놈들이 윤석열을 갖다가 끌어내자라고 난리 방정을 치더니 요새는 또 국민의힘당이 광화문에 가서 이재명이 끌어내고 민주당을 뭐 구속시켜야 된다 이 날을 치는데, 우리 국민은 일단 국민이 뽑은 정부 대통령은 임기까지 잘 밀어줘야 된다. 지금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도록 밀어주고, 대통령이 돼버리면 헌법 84조를 인정해야 된다. 야당에서도. 그 대신에 우리 국민이 우려한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내려온 78년 된 검찰을 가지고 전부 다 갖다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바꾸고 한 사람 위해서 이 나라 법을 바꾸면 우리 국민이 많은 뭐 배임죄도 없애버리면 다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임죄도 없애고 행위도 없애버리고 자기한테 이 우리 지도자가 뭐 남의 걸 훔쳤기 때문에 훔친 거 없애버린다. 남의 살인했으니까 살인죄 없애버린다.
나무 여자하고 간통 있으니까 간통죄 없어진다. 이렇게 없어지다 보면은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걱정스럽죠. 사법을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 된다는 것은 국민학교 4학년 되면 사회교가 있어서 나는 배웠어요. 국민학교 4학년 되면 사회교과에 거의 나와요. 상권 분립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립해서 전부 독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썼다는데 지금 민주당이 독재를 쓰고 있잖아요. 거대 171석을 가지고 독재를 써서 사법을 무너뜨리고 행정을 지 마음대로 해서 31명 줄탄핵시키고 줄기각되니까 우리 권한 있으니까 재탄핵 싹탄핵 시키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윤석열 쫓아내자고 할 때가 어쩐데 또 이재명 쫓아내자 또 이 짓을 하면 우리나라는 국민하고 기업만 어리든다. 어? 국민하고 기업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좀 안정되게 좀 제대로 해야 된다면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좀 국가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쪽 일 좀 해주라. 민주당 놈들이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갔다가 탄핵을 시켜버리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전부 뭐 취소 그 사건이 났어. 네 나라 금방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취소가 막 계속 들어오니까 기업인들이 국회를 쫓아가서 제발 좀 탄핵 좀 그만 시켜주라. 좀 도와달라. 지금 자기 기업에 이렇게 계약했던 것들이 참 전부 줄 취소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사이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20대 젊은 애들은 다 죽어나가고 고문당하다가 다 화장시키는데 다른 나라는 50대 60대가 화장을 하는데 이 한국 젊은이들 전부 20대 남자였다. 그렇게 프린스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범죄 집단의 화장장에서 그 화장하던 사람 그랬잖아요. 한국인은 이상하게 20대 전문 남자들이 다 화장시켰다. 고문을 당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여야가 쌈질하는 동안에 31명 줄타래하고 비상겸 해서 당리당에 지가 잘났다고 이기주의를 갖다 국민을 내던져버리고 그 지랄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은 이렇게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게 따낸 계약을 다 취소를 시키는 것이 줄탄핵을 시키고 국무총리 권한대까지 대통령 권한까지 갖다가 그거 갖다가 탄핵을 시키니까 기업인들이 국회를 쫓아서 제발 도와달라. 탄핵 좀 그만해달라 그랬잖아요.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7월 자신의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배경에는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집단 당원의 가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맞섰다. 일단은 이단 종교를 하려면은 뭐 통일교만 하지 말고 전체를 좀 다 청소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단 한 핵이라도 단 한 글자라도 틀리게 적은 놈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한편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이 있다. 뭐 49%로 대통령 당선됐지만 지금 63%까지 올라가고 보수층에서 많이 이재명 쪽에다가 많이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잘한 것이 많이 있다. 한편 이 대통령 이날 정부 등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 최저임금은 법률상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자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고 하며 왜 사람을 쓰면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최저치를 주나. 그게 당연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정부는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이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더 적게 받는다며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호주 경우 똑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 많이 준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데 이것도 좋긴 좋은데 요새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들을 뭐 돕는다 어쩐다 말은 번지를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알바생을 쓰면은 3개월만 근무해도 이 사람들한테 의료 뭔 연봉을 줘야 되고 뭐
퇴직금을 주라. 이렇게 법들이 바꿔가서 노란 봉투법이지 뭐니 이러니까 치킨집이나 피자집 배달 한 3개월 했는데 이 사람 뭐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건 남아 도니까 치킨집인지 피자집이 다 문 닫잖아 지금. 소상공인들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피자집에 알바생 치킨집에 알바생도 중요하지만 그 소상공인들한테 뭐 그 사람들이 무슨 3개월만 되면 전부 뭐 의료보험에 뭐 5개 뭐어디서 가담시키고 퇴직금을 주라.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개월에 퇴직금을 주면 그 치킨을 몇 마리 팔아서 되지도 않는 데서 알바생한테도 3개월 했으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이러면 그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이 대통령 퇴직금도 거론하면서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삼성같이 잘 되는 데는 국가가 주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줘요. 그러나 소상공인이 이게 마이너스 선에서 있는 소상공인한테다가 저 알바생 퇴직금까지 줘라 하면 이거 죽으란 소리죠. 차 타고 온 가족 싣고 바닷속에 떠버리든지 뭐 전부 다 저기 자살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 대통령 정부도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비정규직 근로시간에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2개월만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돼야 한다. 정부도 그러고 있잖아요. 노동부는 각 부처가 임금 지급을 잘하고 있는지 챙겨보고 시정명령하라고 했다. 보니까 뭐 민주당 내에 무슨 뭐 장관 후보가 뭐 국회의원이 뭐 그 국회의원의 밑에 비서 뭐 밑에 일한 사람들을 봉급을 체납시켜 가지고 노동청에 고발당하고 그랬더라고요. 그 전에 누구 뭔 장관 후보에서 그 여자 장관 후보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몇 번이나 몇 개월이나 밀쳐놓고 돈을 국회의원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국가에서 그 사람들의 봉급이 나오는데 그 연체시키고 국회의원부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장관에 취소됐죠. 이 대통령이 이날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건. 쿠팡이 우리나라 11버거나 지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보다도 더 최고의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뭐 한국인이라고 그러면서 중국인을 제일 많이 쓰고 기업은 미국에 있어요. 돈 벌어서 미국에 다 가자는데 우리나라 지마켓이나 11번가보다도 수십 배로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기업 뭐예요? 내가 테무라도 이런 쿠팡이나 이런 것은 내가 우리 자식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거리를 해서 문제지. 내 카드를 가지고 그래서 문제지. 이거 하지 마라. 테무나 쿠팡 하지 마라 그랬는데 테무가 뭐 턱도 안 된 그거 뭐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3천 원에 준다라니까 좋은 것은 3천 원에 내놓으니까 그 계약해 놓으면 거기 저 테무에서 오는 것이 빈 깡통에 저 광고 글만 들어온대요. 그 사진만. 이런 사례가 지금 많은데 정부는 뭐 하고 있냐. 쿠팡뿐만 아니라 테무도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쿠팡보다 더 나쁜 놈이 테무예요. 이 대통령 이날 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같은 사례가 생겼을 때 강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런 거 잘했나 룩소리. 난 이런 거 잘한다. 뭐 대통령이 당선되더니 이틀 만에 늘 고칠 거리 아무래도 오물풍선 북한에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했지만 북한에서 오물풍선 버린 건 윤석열 정부 때 처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계속 저기 북한에 왜 전단지를 보냈느냐. 북한에 전단지 보낸 사람 구속시켜버려라. 그 사람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위험에 빠지는데 왜 저 사람 두냐. 저 구속시키라고 내가 계속 말을 올렸어요. 근데 이재명이 들어와서는 바로 이틀 만에 대통령이 당선되더니 이틀 만에 오물풍선이 안 날라오잖아요. 대북방선을 여기서 중재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국민이 이렇게 많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쿠팡 같은 것도
철저하게 대통령부터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이 잘하고 있다. 이재명이 지금 요즘 뭐 사법부에서 민주당 놈들하고 뭐 하고 국민의힘당 갖다 때려 부시고 뭐 정치 보복하는 거 빼면은 다 잘한다.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이러면은 이재명이 연임들 시켜도 좋겠다. 8년 아니면 10년 해라. 그러지만 이제 문제는 독재를 쓰면 안 된다. 독재를 쓰면 전두환이나 뭐 박정희 군사 쿠데타보다 더 심하다. 무슨 뭐 공무원들을 뭐 52만 명을 전부 다 핸드폰 조사하면 이것이 공산당이지 뭐냐. 강대민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헌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한 강제조사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강제로 할 때는 이런 거 쿠팡이라든지 이런 국민의 피해를 주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태무가 굉장히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쿠팡보다 더 심하다고 그래요. 뭐 내가 보니까 이거 뭐 인터넷에 보면 막 광고가 너무 저렴하게 너무 싸게 누구나든지 3,000원이고 5,000원 이내 남았는데 그거 안 살 사람 어디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사 놓으면은 바로 빈 껍데기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한 10만 원 정도 된 것을 3,000원이라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보면 까보면 그것이 3,000원이 아니고 사진이 왔대요. 제품 사진이. 이런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뭐 광화문에 가서 윤석열 몰아내지 할 때가 언젠데 이제는 또 이재명이 몰아내지 합니까? 우리 국민은 안정을 좀 하길 원해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윤어겐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이미 물 건너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윤석열 풀어주고 이 민주당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안 했어요. 나는 조국을 상당히 지지했던 사람인데 조국을 대통령 제1번으로 한데 조국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문재인 정부 때 조국이 민주당의 실세였는데 이재명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부 구속시켰잖아요. 정치보복의 아이콘이다 이거예요. 나라를 그런 식으로 갖다 해서 정치보복을 해서 피 흘리고 이러면은 국익에도 안 되고 다른 나라 보기도 부끄러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국민의힘당에다가 무슨 그때 당시 12월 3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국민의힘당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뭐 국정 장관들을 불러다 놓고 상의를 해서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 당일날 통보를 한 사람을 다 붙여놓고 이거를 무슨 비리에 뭐 니들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구속을 시키고 15년씩 시키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 억지 짓이다. 우리 국민이 보기에도. 우리 국민이 바보로 아느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강제조사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태무라든지 태무 쿠팡보다 더 심한 놈이 태무예요. 내가 볼 때 그 사례를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쿠팡은 우리 자식들이 쿠팡을 그거 하길래 나는 뭐 하지 마라. 쿠팡 하지 마라. 같은 값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11번가나 지마켓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완도에 기천한 후로부터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서울 갈 때도 있지만은 뭐 여기서 조그마한 것은 저렴하게 이렇게 그런 것을 해서 읍내 나갈 날에도 20분을 운전해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생필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참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11버거나 지마켓이나 이런 데는 안정하고 자기네들이 그 물건이 올 때까지 그 돈을 그 업체에다 안 줘요. 그런데
그 인기 11번가나 지마켓에서 인기보다도 뭐 테무라든지 쿠팡이 상당히 신용을 잃었는데 이렇게 쿠팡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자기 그 회원들을 전부 팔아먹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번 이런 사건을 보면서 뭐 쿠팡이 그 사람을 그 많은 숫자를 갖다 뭐 넘겼든지 범죄 집단에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옛날부터 들어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이 대통령 집권 2년차를 앞두고 6대 핵심 분야 개혁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제발 사법이라든지 뭐 야당의 정치보복 이런 것만 빼면 나는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 연임해도 좋다. 8년이나 10년 5년 갖고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잘했는데 쓸만하면은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연속이 안 되니까 국제사회 뭐 그 정상회담에 가서도 자꾸 새 얼굴이 나가면 좋지 않다. 한 5년은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이 8년씩 하고 17년씩 해서 장기 집권하니까 그때 경제가 괜찮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 내년에 6대 핵심 분야의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혁은 원래 아픈 것이다. 아픈 것이라 해도 야당을 다 죽여버리고 해체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국민이 41%를 지지한 국민의힘당을 가지고 쓸만한 사람을 다 갖다 죽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고강도 개혁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한테 사과하고 31명을 국정 내란을 저지른 걸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12 비상경을 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그걸 밑을 들여다보면 바로 민주당이 부정선거 선거중앙관리위원회에서 무대기 투표로 50명이 당선된 거라든지 31명을 줄타내시켜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에 만든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윤석열 비상계엄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 한 건 다 발 빼버리고 윤석열하고 윤석열만 구속시켜 놓고 지금 윤석열 관계도 없는 민주당하고 국무요원들을 12월 3일 날까지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 잡아놓고 그것을 연자제로 뭐 1950년대니까 연자제로 다 갖다 물어다 갖다가 집어넣게. 이 대통령이 지난달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계획을 밝혔다. 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말도 맞고 민주당 말도 맞다고 나는 생각이요.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왜 간첩법을 갖다가 너희들은 간첩법은 간첩법을 강화하는 것은 간첩만 싫어한 것이 온 국민이 원하는 것인데 왜 간첩법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활개를 치게 만드느냐.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갖다 만드느냐. 이런데 그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은 독일을 봐야 된다. 독일을. 그 민주당이라든지 진보나 그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이라든지 그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 이재명이 딱 들어오니까 남북 관계가 좀 부드러워져요. 뭐 그냥 오물풍선 보내던 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과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남북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돼야 돼요. 독일처럼. 근데 이 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은 남북 문제가 극도로 악화돼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몰고 가요. 그런데 이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남북이 교류를 하고 이산 가족을 서로 만나고 어디 해외에 나가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가 떨어지면 북한이 이기라고 우리 한국 사람은 응원하고 북한은 우리 한국하고 일본이 붙으면 우리나라를 표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만큼 많이 민족 동질성을 좀 찾아내면서 좋아지면은 갖다가 보수층이 하면은 이 짓거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둘 다 책임이 있는데 나는 중립이에요. 보수층이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보수층이 말했던 것은 무조건 뭐 김대중이 돈을 막 갖다 줘서 뭐 북한이 뭐 핵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것은 1%에 불과한 것이고 99%는 그게 아니다. 독일 봐라. 독일이 돈을 엄청 갖다가 잘 사는 서독이 동독을 갖다 해준데 동독이 그거 갖고 핵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없이 서독이 자기 민족을 갖다가 쏟아 부어주는데 동독은 버티지 못하고 그 동독 국민이 브란덴베르크를 막 이게 뛰어나면 동독이 서독으로 그 브란덴베르크 담을 넘어가는 동독 그 국민들을 위해서 막 뒤에서 총 쏴대고 죽었어요. 그래서 브란덴베르크 협주곡이라는 곡을 나는 참 좋아하는데 그 바하 작품이죠. 그런데 이 서독 사람들이 동독 자기 민족 동독한테다 돈을 줄 때 우리나라처럼 돈 퍼준다. 서독 돈을 동독에 퍼준다라고 독일 국민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동독은 서독한테다가 자기가 못 견디고 이제 국가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쯤에 미국한테 나라를 주거나 다른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서독 네가 가져가라. 그럼 넘겨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게 만약에 북한이 무너진다면은 지금 서로 이 맞대고 서로 원수맛도 못하게 서로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이 악화된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이 만일 경우에 무너진다면은 자체 내에서 무슨 뭐 항의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정부를 러시아라든지 중국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서독하고 동독과의 관계를 이렇게 돈독하게 유지하지 못했던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있는 놈이 좀 감싸야 돼요. 없는 같은 형제간에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감싸야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 땅 우리 부모가 준 땅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아 이건 북한 땅 이거 남한이 책임져 주라. 이렇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동독이 자기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것을 서독한테 넘겨서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우리가 통일되면 엄청난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전부 이재명이가 뭐 하고 무슨 문제가 하면 전부 갖다가 무슨 뭐 간첩이니 뭐니 하는데 이재명 저기 뭐 남북하고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에 그 훈련을 좀 중지해야 된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 우리나라하고 남북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미 연합훈련 하면은 다 김정은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남과 북이 좀 더 친해지고 더 긴밀해지고 좀 더 이 땅에서 전쟁이 없고 평화를 유지한다면은 우리가 북한의 기분도 좀 살펴줘야 된다. 말로는 남북 뭐 통일하자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자 하면서도 한미 연합 훈련을 자꾸 해대면은 다시 틀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그 기간에는 한미 연합 훈련을 좀 중지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인데 그것에 일리는 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간첩법까지 없애버리고 이것은 너무했지 않느냐. 이건 이것은 너무했다. 이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간첩법은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줘야지. 그 뭐 한미 연합 훈련을 뭐 남부 정상회담을 하거나 또는 북미 정상회담 했을 때는 그걸 중지시켜 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은 이런 간첩법을 없애버리고 이러면 누구 좋으라고? 누굴 위한 법이냐 이게? 간첩법을 없애면 북한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에서 간첩법 없애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싸우는데 하나는 빨갱이로 몰아내고 간첩이라고 하고 한쪽은 또 그러면 서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서독을. 서독은 한 민족이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퍼줘도 국민들이 왜 돈 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동독 퍼졌냐 절대 이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 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법률안 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안 17건, 일반 안건 6건이 심의 해결됐다. 나라 돈 받아먹었으면 일 좀 하세요. 국민의 혈세를 받아다가 맨날 자기들 광화문 쫓아가고 법원 앞에 가서 대못질 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 똑같은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놓으면 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이 상 차려놓은 거 상 엎으지 말라는 소리네. 내 말은 727조 9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옛날 윤석열 대통령 때 그 뭐 예산안을 얼마나 그 민주당이 갖다 집어넣으면서 대통령의 무슨 예산 뭐는 영수증도 없으니까 그럴 거를 없앤다고 다 없애버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다시 그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말이랑 뭐예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비밀리에 써야 될 돈이 너무 많더라. 자기가 되고 나니까 국무요인들 31명 탄핵시키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그 탄핵당했던 장관들이 전부 사표를 내니까 그 당연하죠.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사표를 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사표를 다 반려했죠. 지금 무정부 상태에서 갖다 내놔버리면 이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니까 새로 내각을 구성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란 거예요. 법무장관 것만 사표 수리하고 나머지 다 놔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는 이것들 31명을 다 빼버리고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엿먹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31명 빼먹었던 사람이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사표를 내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무정부 상태 되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하면은 안 되니까. 오늘 머니투데이.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국민의힘당도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윤어게인은 물 건너 갖고 틀렸다. 그러나 비상 뭐 기업이 내란이다 이것은 아니다. 나는 그 윤석열을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잘한 건 잘하고 광화문에 가서 이재명 갖다 끄집어내자 이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헌법 84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니까 대통령을 도마에 놓고 무슨 재판하자 이런 소리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안 돼.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이거 왜 헌법 84조를 만들었냐. 국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국가 이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 대통령을 조그만한 범죄 가지고 내란죄 같이 나라를 뒤집어엎는 죄 아닌 이상은 그런 거 가지고 대통령 위상이라는 국격이 있는데 재판에 갖다 세워놓고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이거예요. 다 법을 전공한 놈들이 뭐 여나 야나 법을 전공한 놈들이 앉아서 이따위 짓거리를 하니까 우리 국민은 속이 상하죠. 오늘 머니투데이 2025년 12월 9일자 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직격 위험 종교단체 해산 재산은 정부의 기소. 이거 잘하는 거라 생각해. 통일교만 하지 말고 다른 이단들도 다 나는 이렇게 처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죠. 썬가 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 계속 하겠습니다.